법을 공부를 하시고 코이카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더니 어떻게 이런 사람은 코이카에 쓸 수 있냐. 회계교육이 연이 돼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도 자세히 아니야, 이거 우리 아, 개발협력 이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야? 지금 해야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민관 협력 분야가 있잖아요. 코이카 전체 일 중에 이게 어떤 부분 차지하는지 좀 궁금해요. 산술적으로 보면 24년 예산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시민이랑 기업을 합치면은 1,000억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코이카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정부 간 협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 부서랑 사무소가 주되게 수행하는 이제 국별 협력 사업이 가장 큰 덩어리로 있고 국제 기구랑만 협력하는 또 사업이 있고 그런 덩어리들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개발협력 NGO 쪽에서 보는 뷰는 시민사회하고 협력하는 사업 규모가 네. 다른 네. 나라에 비해서 너무 좀 포션이 적지 않냐.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이걸 그럴싸하게 한번 답해보세요. 이건 코이카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초창기에 시민사회실에서 일할 때도 시민사회에서 이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우리가 OECD 뭐 평균이라든지 분명히 비중이 작은 거는 확실한데 그러니까 예산 증대 폭이 괄목할 만하다라는 것도 또 성장 네, 폭이? 의의가 있다. 앞으로 기대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는 또 이제 또 우리 사업 성과들이 또 잘 나오고 또 의미 있는 결실들이 있는 탓에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코이카 제가 뭐 단면적인 부분만 계속 협력하고 그러는데 진짜 소통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시민사회하고 소통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시민사회랑 뭐 스킨십도 많이 하고 대화도 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를 서로 의논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좋아졌고 근데 그런 게 왜 그럴까 싶으면은 구조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개별적인 분들이 심도 있게 노력하는 때는 잘하고 또 아닐 때는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편차들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중요성을 이제 전사적으로 그런 방식의 소통을 권하고 우리 스스로 활성화하자라는 게 내재화 많이 됐었고 근데 또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본부에 있던 분들이 또 사무소 가고 사무소에 있던 분들이 오고 이러면서 완전 내재화 되는 거 비슷한 수준으로 내재화 되는 거는 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순환보직이에요? 순환보직입니다. 2년에 한 번은 돌린다라는 게 이제 기본 전제고 사무소랑 어쨌든 이제 시프트가 되어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이제 돌릴 수밖에 없는 또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코이카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민사회 파트너들은 어때요? 내가 그런 얘기 살짝 들었거든요. 시민사회 협력 좀 기피하는 것 같다. 직원들이 좀 기피한다고. 이게 업무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선 전화들을 많이 받는 이제 업무에 속하고 독립적으로 사무 업무를 하거나 행정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협업이 필요한 거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또 어려운 부서일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움을 얻거나 같은 성취감의 희열을 얻는 분들은 또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럼 MBTI 한 2는 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예요. 이렇게 아예요? 뭐 사회적인 이인 거죠. 자본의 힘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사측의 요구로. 사측의 요구로 나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죠. 기꺼이. 제가 조세호를 도맡듯이. 이분도 사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스스로 조세호 캐릭터로서 잡아오셔가지고 근데 또 제가 이제 법학을 했다가 이제 개발협력에 들어오면서 0부터 시작했잖아요. 사실 그런 소통을 통해서 많이 사실 배웠거든요. 역량 강화를 해주셨어요 우리 파트너 분들께서. 그러니까 저의 이렇게 가르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쁨 받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이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기 끌고 이런 아니야, 이거 뭔가 어떤 의도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지금 목소리 다르게 내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렇게 흉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진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너무 훈훈했으니까 NGO 입장에서 코이카 싫은 거 좋아요. 코이카 입장에서 NGO 싫은 거 그런 거 얘기하면 배틀. 좋아요. 코이카는 파트너 기관들 너무 사랑하죠. 그러면 저만 욕먹는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수담님 뭐 언제든지. 수담님 열받잖아 지금. 열받는 일이 많죠. 많죠. 뭐 얘기 쭉 해봐요. 일단
지금의 담당자분께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제가 15년도부터 코이카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9년간에 쌓여있는 점 그거를 조금 인지해 주시고 그때 술 먹고 취해가지고 했던 얘기 그거 쫙 해. 기억이 안 난다. 뭐 저도 기억 안 나니까 괜찮아요. 아, 그래요? 좋아요. 다행이네요. 해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회계가 너무 빡빡하다. 이거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변에 다른 기관이나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하는 사업 관리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정도 급은 없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어느 정부기구랑 비교해도 국제기구랑 비교해도 그리고 여기서 하나 플러스하면 국제기구랑 하는 다자 사업에서는 그 국제기구한테 이 정도로 요구를 안 하더라. 회계도 조금 널널하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시민사회에서 일하다 국제기구 갔더니 이게 같은 코이카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다. 야, 생생하다. 얘기했다. 아 진짜 맞았어. 거기에 좀 코멘트 좀 해도 되나요? 해야지. 해주십시오. 쉽지 않다. 제가 약 7년간 이제 회계 정산 총괄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 공여 기관들이 관리하는 체계보다 좀 높고 또 심지어 코이카의 다른 유형의 사업들에 대비해서 좀 까다롭고 엄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거를 뭐 변명이나 핑계를 대자면 불신이 있었던 거죠.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그리고 코이카의 의사와 달리 뭐 상급 감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요구 거기에 또 불신도 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가 있어요. 이제 그냥 우리 국내 정서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관된 정책 방향이 있고 직접 협업하는 코이카보다는 또 한 단계 멀리 떨어져 보시기 때문에 우리 국제개발 NGO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NGO 생태계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이제 관점이 생길 테니까 근데 그걸 제가 뭐 감사원이나 외교부 핑계를 댈 수는 없고 어쨌든 극복해야 될 지점들이 아직도 있긴 하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차츰 개선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그러니까 사업비를 집행하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모니터링이 또 이제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혁신적으로 또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특별협력 사업, 그러니까 원조 조달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정상 검토까지는 가도 사실은 되는 거죠. 조금 더 질문하고 싶은데 그 같은 파트너십 사업 안에서도 기업과 아카데미를 대상으로 한 정산 시스템도 사실 다르잖아요. 달라요? 네. 같이 공공재원을 활용하는데 왜 시민사회만 유독 두 번째는 담당자마다 검토하는 레인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가 거의 청문회인데 청문회. 이게 제가 시민사회 협력 팀에 있으면은 이렇습니다 막 얘기할 텐데 남의 부서니까 제가 시민사회 협력 팀에 있을 때 이제 동료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끼리 이제 회의도 많이 하고 일관되게 안내할 것들은 계속 점검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뭐 앞서 얘기했던 인적 변화, 뭐 내순환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중요하긴 한데 해외 사업의 정산은 표준화하기 정말 쉽지 않다. 한계가 있다. 제가 이제 얻었던 인사이트는 그러면 유연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유연해야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리를 할 거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한정없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유연하게 요 정도 선까지만 관리하고 그건 알아서 해. 근데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문제가 있으면 좀 강하게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를 사실 뒤늦게 깨달았고 저도 관점을 전환해서 드라이브를 걸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이제 거의 많이 말미에 생겨가지고 근데 너무나 이제 좋은 실장님들하고 이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지지해 주시고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갔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었지만 그런 흐름이 뭐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여기서 저도 한번 이제 역공을 하자면 같은 기관 담당자들도 떠본다 코이카 한번 찔러본다 그런 것들 우리가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칭칭 이런 거 이제 한다. 맞아. 그래서 왜 이런 소모적인 것들을 해야 하나라는 것들 얘기하긴 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일반 관리비가 없었던 시절에 정산을 해본 자로서 막 1불까지 다 정산하고 그랬던 시절이 지나 이제 일반 관리비 제도가 생겼는데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 관리비를 왜 일반 관리비처럼 관리하지 않는지 이 미리 검토를 요청하는 게 지침에도 적혀 있지 않고 사실 거의 다른 집행처럼 사전 맞아요. 승인을 득하라는 게 일반 관리비를 만든 취지와 상충되는데 네, 어떻게 그거는 사실은 제가 또 일반 관리비 정산 제외를 만들어 놓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영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못 했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맞거든요. 사실은 편성하기 어려운 것들을 수용성 경비로 쓰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 관리의 목적인데 서로 간에 좀 학습이 덜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코이카 담당자들도 생소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자꾸 점검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파트너들도 그냥 쓰면 되는데 또 불인정하지 않을까 하고 또 물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그럼 승인을 받으시죠? 문서를 남길까요?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트너도 코이카가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맞아. 코이카도 이거 질문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 하고 남겨놔야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뭐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일으킨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왜 그걸 불신하는가? 그러니까 NGO가 제일 크잖아요. 이 민협 중에 사고가 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파트너 사고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사업수도 그렇고 그런 케이스가 났던 거예요. 결국은 났던 그렇죠. 거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이제 반발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되게 위축이 되고 제도적으로 이제 규제 수단을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규제한다고 이 상황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선의를 가지고 사업 수행을 할 거라는 전제를 깔고 모니터링이나 관리를 하는 게 이제 품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신에 그 줄어든 품을 활용해서 점검을 활성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내용적인 거, 회계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건강하다라는 걸 되게 뒤늦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제도를 공부했는데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다. 손석희 백분 토론처럼 뭔가 주고받고 네, 심도가 있네요. 네. 네. 안 끝났나 보다. 토론. 저 안 끝났어요. 근데 혹시- 조세호 네? 표정 풀어 표정. 휴. 나는 실행협의만 빨리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뭐 돈을 빨리 줘야 일을 하지. 일 약속 다 해놓고선 뭐 맞아요. 돈을 안 줘가지고 뭐 마을 기다리고 지역 정부 기다리고 직원들 월급 우리 돈으로 계속 메꾸면서 맞아요. 처음 맞아. 기금 들어올 때 기다리다 뭐 요만한 거 하나 고쳐라 그러면 또 기다리다 다시 고치다 그러면서 월급 한 번 주면 예 소형 NGO 대표는 그냥 휘청하는 거죠. 왜냐면 코이카가 공모를 할 때는 다음 연도 3월부터라고 안 하잖아요. 1월부터라고 공모 안내를 근데 하고. 모두가 다 알고 있지. 그래서 그치, 예산 모두- 잡을 때 그치. 이제 근데 모두 그거를 잠정적으로 알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고 12월까지가 실행협의고 이제 그게 실제로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때가 많다. 그쵸. 근데 그러면 NGO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음. 마을 주민들과 다 맞아요. 약속을 하고 우리가 맞아요. 3월에 무엇을 할 거고 4월에 무엇을 할 거고 모든 게 다 정해놓고 이 협의를 하는 것인데 그게 다 미뤄지면 이제 주민들과의 관계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고 맞아요. 네,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코이카 담당자들도 성심성의껏 보는데 현장에 대한 이해나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작성하신 분만큼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배워가면서 하고 또 확인해야 될 지점도 많다 보니까 그게 일 한 번에 이제 탁탁탁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해서 죄송해요. 부족해서 죄송하고 근데 우리 담당자들도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꼭 담당자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제도적으로도 뭐 맞아요. 선집행을 좀 활용할 수 있게 맞아요. 한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좀 공모 일정을 조정해서 정말로 그 시작 예정된 일정에 시작할 수 있게 실행협의 기간을 좀 맞아요. 충분히 둔다든지 혹은 정말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실행협의 안에 크리티컬이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이카 입장에서 이거는 반드시 점검하고 가야 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소소한 사항들도 많은데 맞아요. 이 소소한 사항들을 수정하느냐 지연될 때가 가장 뿔이 나거든요. 맞아요.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시민사회협력 담당자들은 이제 20개 이상 보통 사업을 들고 있는 게 보통이니까 이제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인력이 충분히 이제 확보가 돼서 투입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충분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면
해결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표자님들이 뭐 우리 고위급이라고 하고 그렇지만 경영진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할 때 실행 협의가 안정적으로 내지 유연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라는 소통하는 것도 팁이 될 수 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얘기를 사실 어디 맞아. 가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네. 받거니 뭔가 대화가 되고 이해도 좀 맞아요. 높아지고 그러네요. 재밌었어요. 네. 그럴싸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이제 후배들도 많이 볼 것 같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볼 건데 코이카 와라. 오. 아니면 개발 협력 좀 하자. 그 표정으로 다 대답한 것 같은데? 개발협력 진영이나 생태계에 이제 참여하는 것 좋다, 권유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개발협력 꿈나무들이라고 이제 소위 칭할 수 있는 이제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비아 키즈, 반기문 키즈 이런 분들이 이제 이쪽 진영으로 열심히 넘어올 때는 굉장히 열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되게 풍성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양적으로 이미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처우라든지 지속 가능하냐 이 일이라는 게. 이게 핵심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유하고 싶은 바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권 공부를 이제 별도로 했었는데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인권 공부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업무에 활용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인권과 관련된 가치들은 비용을 수반해요.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들에게는 갈등 관계에 있는 가치들인데 개발협력 진영은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장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권유하고 싶고 그렇게 많이 오시고 힘을 만들어 나가내야 처우라는 것도 개선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사회협력 팀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제도 개선을 몇 가지를 하고 나왔는데 이게 저 혼자 한 건 아니죠. 뭐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뭐 결제문을 쓴 거일 뿐이죠. 근데 뭐 일반 관리비도 그렇고 전략형 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을 간소화하려는 관점에서 좀 개선을 했었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별협력 사업에 준하는 수준으로까지는 좀 가는 게 맞다라는 방향성의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보람이 있었다. 조금은 하고 나왔다. 이런 게 좀 보람이 있었고 좋아하는 사람 만났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진짜. 건강해요. 개발협력 활동가들은 다 건강이 최고. 아니 이게 개발협력 활동가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제가 되게 대표님 아시지만 되게 염세적인 아이였거든요. 염세주의자예요.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가치관을 바닥에 깔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떤 희망을 이제 생각하게 됐다. 그 고맙다. 이건 내가 알아. 이건 좀 대단하다. 맞아. 이 염세주의자가 잘하면 하나님 믿겠어.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아멘. 너무 오늘 너무 많이 좋았다. 네. 그죠? 네, 이것으로 우리 너무 금마무리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오래전 염세주의자였던 경자님이었습니다. 네.